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가격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지 말라. 어떤 의미냐? 매매 시세하고 전세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은 그냥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물건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바로 경매 입찰 최저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장일 경우에 한번 바로 낙찰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찰이 되다 보면 세 번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낙찰된 금액을 이제 배당을 하고 하는 처분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 처분금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서 되는지 요거를 우선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순위부터 한번 쭉 체크를 해드리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과연 몇 번째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우리가 지켜볼게요.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면서 집행된 비용이거든요. 2순위는 필요비 유익비예요. 그래서 제3 취득자가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2순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순위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거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최우선 지불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주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경매 진행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해당 건물에 실거주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입증을 하라고 하거든요.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입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보증금이 정해져 있는 금액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지역별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게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호, 2호, 3호, 4호 등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말씀을 드리면 1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2호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이고 3호는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4호는 그 밖의 지역인데,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돼 있어야 되고, 2호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3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4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각각 5천만 원, 4,300, 2,300,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보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소액 임차 보증금 금액하고 거의 동순이에요. 그래서 같이 제가 3순위라고 놨는데, 임금입니다. 임금을 전부 다 3순위에 놓는 건 아니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이에요.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 중에서 최종 3개월분은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배당을 하겠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4순위가 당했어요. 말 그대로 본 물건에 적용되어 있는 직접 세금이겠죠. 자, 5순위는 조세 채권이에요. 근데 조세 채권 중에서도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 조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빠른 일반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을 때는 압류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조세기관에서 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이거는 임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임대인한테 체납 사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께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그 순서가 우리 우선 배당 순서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6순입니다. 드디어 우선 변제권인데 임차인이 배당받을 순서가 6순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많은 순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이 임차인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순서인 거예요. 참 오랜만에 나오는 순서죠. 기다렸던 순서인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제도가 그러네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시세와 비슷하게 전세가 들어갔을 때는 앞선 순위들이 배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는 거고, 내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물건은 조심을 하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는 매매가보다는 최소한 80%에 못 미치는 그런 물건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스업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전세 만기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그때 그 보증금에 대해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셔서 내 재산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우스업에서 정보를 드렸고요.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